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좀 더 좀 좋은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원샷의 컨셉이 바뀌었어요. 일단 출퇴근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정보 재테크입니다. 이게 출퇴근 길에 잠시 한 15분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리고 쉽고 간편한 정보. 저희 원샷이니까요. 그런 컨셉으로 저희 올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017년 유망업종, 그래서 화학업종을 설정했습니다. 2016년도에 가장 큰 수익을 냈던 그런 이제 업종이죠. 잘 모르셨죠? 그래서 그 화학업종이 2017년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업종은 크게 정유, 석유화학, 섬유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석유화학이 뭐냐? 일단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시죠. 이제 유전에서 원유를 채취합니다. 그림 왼쪽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선박으로 운반하고 원유 탱크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석유 정제, 이제 원유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 거기를 막 부글부글 끓여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뭐 등유, 경유, 벙커CU, 휘발유 뭐 이런 걸 뽑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까지 정유회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석유화학 공장으로 가면 이제 그 중에 뭐 벙커CU 거기서 이제 나프타 같은 걸 뽑아요. 거기서 다시 어 이제 고도화 설비라고 해서 NCC라고 해서 거기서 다시 뭐 경유 등유 이런 걸 또 뽑는 경우가 있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나프타를 또 뽑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석유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유가, 두 번째 정제 마진, 세 번째 나프타 가격. 요 세 가지가 석유화학 업종의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유가 뉴스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정제 마진. 내가 롯데케미칼을 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지? 정제 마진이 보셔야 되고, 나프타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가, 나프타 가격, 정제 마진. 자, 그리고 일단은 한번 보시죠. 이 석유화학의 원료는 크게 원유, 천연가스, 석탄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흔히 가장 많이 하는 게 원유죠. 여러분 그 중국 같은 거 중동 많이 생각하시죠? 그러면 천연가스는 미국, 그다음에 석탄은 중국이다. 이제 거기서 뭐 가스도 뽑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원유에서 납사를 뽑습니다. 납사. 흔히 말하는 나프타죠, 나프타.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원재료가 없는 아시아나 EU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천연가스, 쉐일은 거기서 에탄을 뽑습니다. 주로 이제 중동이랑 미국에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석탄에서 메탄올을 뽑습니다. 근데 이걸 많이 요새 못해요. 중국에서 석탄 사용을 규제합니다. 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의 경쟁력이 많이 악화됐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경쟁력은 강화돼서 작년 최대 사상 실적을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유사와 그 석유화학사가 올해도 계속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납사, 에탄올, 그다음 메탄올에서 거기서 이제 화학 제품, 기초 유분이라 그러는데 에틸렌, 프로필렌, 뭐 여러 가지 뭐 부타티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뽑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에틸렌은 흔히 석유화학의 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별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 이 3대 원재료 가격 변화에 따른 화학 설비의 경쟁력 변화다. 이걸 한번 보시죠. 푸른색이 유가, 회색이 천연가스, 하늘색이 석탄인데요. 일단 1913년부터 14년 보시면 유가가 석탄보다 훨씬 비싸죠. 그럴 때는 중국에서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 시설이 훨씬 경쟁력이 있었어요. 가격이 더 싸니까. 근데 15, 16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떨어졌죠. 유가가 워낙 싸져 버려가지고 원재료도 싸졌지만 오히려 더 쌌네요. 예, 더 싼 적도 있었네요. 그죠? 더 싸네요. 그러면
당연히 아시아에서 나오는 NCC 이제 고도 설비를 통한 걸로 이제 됩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 보시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석유화학, 화학 업종은 정유, 석유화학, 섬유 크게 세 가지를 나뉜다. 그래서 첫 번째 정유 업종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유망 섹터로 부각 가능하다. 트럼프가 그랬죠. 자기는 셰일, 신재생 에너지 싫다.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강조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유 산업이 좋죠. 더구나 이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올해 그 작년 초에 이란 제재가 풀렸잖아요. 근데 다시 트럼프가 되면서 강화하겠다. 그래서 제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란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 유가가 급등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유사가 이미 재고를 갖고 있던 거에 대해 평가 이익 출하 시점에는 가격이 오르니까 상승이 가능하다. 또 2017년 유가는 배럴당 55에서 60달러 사이를 유지될 전망이다. 단 유가가 배럴당 60불 이상일 때 미국 원유 생산이 늘어날 수 있어서 오펙에선 증산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유가가 60불을 넘기긴 힘든 구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앞에 그 재테크 시장에서도 이제 원자재 말씀드릴 때 했죠. 서로 치킨 게임 하고 있다고 미국 셰일가스와 중동 원유국이. 그래서 작년에 중동에서 미국을 죽이려고 20불까지 내렸었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동이 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2017년 미 증시에 이제 사우디의 아람코가 상장을 추진한대요. 그러니까 상장을 해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아람코가 석유 생산하는 데인데 사우디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유가가 높아질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아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석유화학에서 유가, 정제 마진, 나프타 가격. 그 중에 17년 정제 마진, 이 정제 마진의 그런 브레이크 포인트가 4에서 5불인데 그 개선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6년부터 쭉 올라왔고 17년에는 8.2달러까지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을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되겠죠. 더구나 이제 인도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또 이제 인도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경유 수요가 증대된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경유 마진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해서 정유 업종이 올해도 예상이 좋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제 석유화학 보실까요? 석유화학. 일단 석유화학이 작년에 되게 호조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공급 부족에 따른 호황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환경 규제로 석탄을 못 쓰게 한대요.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는 석유화학 업체가 채산성의 악화로 이제 공급량을 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가가 여전히 낮은데 나프타 기반 제품이 경쟁력이 상승한다. 이제 저유가가 되니까 미국 셰일가스가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틸렌 설비에 따른 이제 신규 투자가 이제 둔화가 된다. 그 얘기고. 역내 에틸렌 계열 제품의 수급 상황이 개선된다. 에틸렌 수요 증가분이 공급 증가분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제고되고 있다. 단 이제 합성 고무, 테레프탈산 같은 거는 이제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업체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올해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온다 만다만 말이 많죠. 그래서 거기 핵심 소재에 들어가는 이제 필름 개발에 이제 될 수 있다. 석유화학 업체에서. 그 석유화학이잖아요. 필름이. 그래서 코롱인더 SKC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섬유. 섬유는 좀 업종에서 보수적이에요. 끼케아 중립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재고 소진은 뭐 그냥 그저 그런데 중국 범용 재고 소진 효과로 이제 뭐 대충 됐으나 국내에 중국 섬유업계 싼 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섬유는 별로 볼 게 없다. 범용 석유는.
근데 이제 산업용 석유 중에 이제 특수 섬유 비중이 높은 거 휴비스와 SK케미칼은 좀 보시죠. 그래서 범용 석유 부분은 뭐 부진은 지속될 거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또 이제 석유 이게 인공 섬유잖아요. 근데 천연 섬유 있잖아요. 천연 섬유. 근데 이제 천연 섬유가 작년에 이변으로 생산량이 좀 줄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석유 섬유에 대한 대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일정 부분. 어쨌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매력적인 섹터는 아니다. 화학 업종 안에서도 이제 특히 섬유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관심 종목 보시죠. 관심 종목. 첫 번째 SK 이노베이션. 탑픽으로 꼽히는 경우가 많죠? 어, 여전히 쌉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올해 이익이 약 3조 정도 보고 있는데 현 주가가 14만 원대니까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SK 이노베이션의 사업 다각화를 2차 배터리 하고 있잖아요. LG화학이랑. 근데 오늘 기사가 뜬 게 뭐 배터리 빼겠다 해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이게 14만 원, 13만 원대면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아마 투자를 하셔도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GS입니다. GS. 지금 정유업종은 무조건 다 실적이 차상 최대 실적이에요. 작년에. 올해도 그럴 거고, 뭐 GS도 마찬가지로 1.6억 정도가 16년도에 수익이 났는데 괜찮네요. 예, GS도 싸네요. 근데 다만 이제 GS는 마땅한 수급이 없는데 GS를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S오일 뭐 양호한 실적, 그다음에 뭐 제품 믹스 고도화로 사업 다각화 이것도 좋아요. 근데 어 연기금이 막 사고 있네요. 이 종목은. 근데 올해도 살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12월부터 계속 샀거든요. 그래도 빠졌어요. 왜냐?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유업종은 잘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판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팔았냐 이거죠. 왜 팔았냐? 업황이 안 좋을 거 생각해서 팔았냐? 아니면 트럼프가 빠져나가서 팔았냐? 만약 뭐 그런 대외적인 업종 업황에 대한 게 아니라 대외적인 걸로 빠졌으면 이, 이 매도세가 증가됐지만 살만한 거죠. 업종이 싫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저 여자랑 헤어진 거지. 그거랑 근데 저 여자 싫어져서 헤어진 거랑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유업종 내년에 가격도 좀 싸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석유화학이죠 이제 탑픽으로 많이 꼽히죠. 롯데케미칼 2017년 상반기 최고 수준의 이익을 기대한다. 이 석유화학은 17년 상반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때가 피크에 피크. 그 다음에 이제 미국 ECC 등 에틸렌 설비 증비 지원 및 인도 이거 아까 했던 얘기죠. 예. 롯데케미칼도 나쁘지 않습니다. 롯데케미칼도 뭐 아우 막 기간이 막 계속 싸고 있네요. 많이 오르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트 보세요. 15년 4월 이제 15년 4월 걸 간 거예요. 영업이익 대비 더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영업이익 대비 더 갈 수 있습니다. 다 싸네요. 그죠? 올랐다고 해도 LG화학도 여기 중요한 게 2차 배터리 또 급락했을 때도 살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잠깐 설명드리면 17년 사상 최대 실적이며 롯데케미칼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롯데케미라 사업 구조가. 근데 이거는 이게 중소형이에요. 이게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할인이 들어가요. 할인. 그러니까 제값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12월 초부터 봤었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 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갔는데 지금 좀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좀 기다려 보시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 달성됐다입니다. 그다음에 금호석유 요거는 지금 업황이 막 안 좋아지는데 이게 중요한 게 합성공업 BD 부탁 TN의 원료 가격을 보시고 이건 매수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어 이것도 한번 보시고 코롱인도 아까 필름 말씀드렸죠?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비스 싸죠? 휴비스 휴비스도 지금 기관이 사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지금 한 타임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자, 시간이 자꾸 15분 안 오라는데 자꾸 넘어가네요. 어쨌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자면 어차피 늦어진 거 잠깐 설명드리면 그냥 종목 뭐뭐 찍어드리면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수익을 말씀드려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말하자마자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런 백그라운드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 흔들림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내가 파니까 오른다. 어떤 뭔가 전반적인 그 기본적인 지식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그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샷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